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개 속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폭락장은 없다. 실수요자는 하반기 이후를 노려야 하면서 급격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라면 하반기 이후에 매입을 검토해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엄포 났지만 7월 강남은 신고가 거래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남의 일부 단지들과 서초구 일원의 단지들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매수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예고는 했지만 뭐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드시고 참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서울 집값이 내릴 거다라는 보고서를 냈더니 그게 기사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바꾼 국토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부작용이 심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라고 해놓고 11년 전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가수요가 생겨서 주택시장 안정이 안 될 거고 재건축 재개발 등은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돼서 민간 택지 공급이 위축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다른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지금이라도 뛰어들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요걸 근거로 삼아요. 공급에 영향이 갈 거다.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거니까 서울은 끝없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런지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정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가 금융규제나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해왔고 최근에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시행되게 되면 서울 주택가격은 연간 1.1% 정도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택시장은 수축 또는 둔화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될 거고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와 의견이 좀 일치하는 바네요. 보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매매 가격이 2019년 6월 누계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매매 거래는 40% 정도, 수도권의 경우는 40%가 감소를 했어요. 이 감소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가장 저점일 때와 이제 근접해지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거래 절벽 상태예요. 그러면 매매가 안 되면 전세 가격이 막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주택 전세 가격은 6월 누계로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1.6%나 하락을 했어요. 이 얘기는 기존에 매매가 안 됐을 때 전세가가 막 상승했던 걸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때 공급이 없었을 때죠. 근데 지금은 2011년 이후에 계속 공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던 거죠.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분양 주택을 보면 전년 말 대비해서 수도권은 4,000호가 증가를 했답니다. 아직 안 팔린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대요. 이게 지금 주택시장의 현황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과 연관이 되는 거는 인허가 실적이죠. 인허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가 감소를 했대요. 근데 요걸 갖고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줄었는데 정말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건데 왜 니네 이런 얘기 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전년에 인허가 실적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7.3% 감소했는데 이거는 10년치 장기 평균 수준이 53만호인데 지금 그거 대비해서 55만호 수준이니까 평균 대비해서 떨어진 수준이 아니에요. 공급이 적당히 되고 있는 거죠. 장래에도 그렇게 공급이 적당히 될 거라는 거죠. 미래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의 공급은 준공 실적을 보면 되겠죠. 준공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를 했대요. 근데 공급이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도에 최고로 많았어요. 62만 7천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실제 주택으로 돌아왔어요. 그거 대비해서 10% 빠져도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지 그것도 여기서 분석을 했어요. 주택시장의 순환 국면이라고 해서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 모두 수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바닥을 다진 후에 다시 회복하는 계속 사이클을 타죠. 근데 이제는 수축 국면이래요. 2017년, 2018년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이 이제는 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순환 국면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하락의 전반기라고, 특히 서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의 전반기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의 경우는 상승의 전반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반인과 중개업소의 뷰가 다르네요. 일반인들은 언론이나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공급이 부족해지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더 공급이 위축돼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거라는 많은 언론의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걸 접했던 분들이라 서울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중개업소들도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어요. 왜?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하면 중개업소에서도 이제 그런 판단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심리에 기댄 거죠. 언론에서 만들어낸 있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심리가. 그렇지만 지금 큰 사이클상 수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연구를 했더니 여지껏은 분양가가 결국 기존 주택가격에 영향을 계속 줬었대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기존 주택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 이제 그런 게 차단이 되니까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았고 또 앞으로도 모자르면 3기 신도시 여러 개 개발해서 주택 공급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주택 공급의 위축이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미래 3년 동안 들어올 주택에 대한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에요. 계속 공급이 될 겁니다. 공급으로 인한 위축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 시장 국면상 수축 국면에 진입을 하고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팩트, 심리, 그리고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고서도 팩트, 시장에 거래가 없고 공급은 평년 수준 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사실, 심리는 순환 국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언론에서 계속 쏟아내고 중개업소도 또 바뀌겠지만 어쨌든 심리는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심리는 결국 팩트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유동성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전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소비자한테 집중된 대출에 대해서 분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펴고 있어요. 정부의 딜레마는 오히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전폭적으로 했을 때 이 시장이 지금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릴까봐 걱정하면서 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심리, 정책, 팩트에 기반했을 때 결국은 하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보고서의 결론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아직도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보고서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큰 사이클, 상승기와 하락기, 그리고 회복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큰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 안에서도 또 큰 파동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상승폭을 더 크게 만드는 또는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2017년, 2018년도에는 큰 파동이 있었어요. 수상하게 원래 지금 거래되던 가격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의 거래가 툭툭 거래가 되면서 그 가격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인근의 분양이 끝나면 다시 소강기를 거쳤다가 또 분양 시점이 됐을 때 또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를 따라서 원래 상승폭보다 훨씬 높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큰 파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는 어떤지 살펴보면 펄스예요. 펄스. 맥박 아시죠? 맥박. 뚝 치고 삑, 뚝, 삑, 뚝, 삑 이렇게 고가의 거래가 있으면 다시 저가의 거래가 바로 연달아 일어나고 또 고가의 거래가 있으면 바로 연달아 저가의 거래가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기사에서 다뤘던 지역들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기사에서는 신고가 경신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치동 일대에 얘기하고 또 반포동, 마포 이런 지역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대치동을 한번 보면 기존의 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뤘죠. 대치동 음마아파트, 대치 팰리스, 대치 미도맨션 이런 것들 많이 다뤘는데 쑥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6월 24일 거래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그것도 그때 최고가 17억 5천을 찍었다고 하더니 그 뒤에 17억 밑으로 거래되고 그 뒤로 거래가 없어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 1차 볼까요? 5월 달에 고점에 육박하는 28억 9천을 찍고 바로 27억에 2억 낮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6월 2일에 28억 3천 거래를 찍고 그 일주일 상간으로 27억 거래가 2건이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28억 거래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고가 28억대 거래가 툭툭툭 찍고 그 사이사이로 낮은 저가의 매물들이 매매가 됐죠. 이러한 거래가 없는 단지들을 보면 대치성경 최고점 29억 5천 이후에 26억대로 떨어져서 간간히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5월 말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대치 미도맨션 19억 9천 찍은 이후에 그 더 낮은 거래들로 거래가 없습니다. 좀 큰 단지 볼까요? 도곡동 도곡렉슬 3월달까지 20억에 거래되던 게 25억 7천, 5억 7천이나 높은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22억, 20억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24억 3천에 4억이나 높은 거래를 찍어줬더니 또 21억, 20억 미만의 거래들이 속출을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낮은 그치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22억 5천의 거래가 되고 나니까 또다시 그거보다 낮은 21억대, 19억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22억 5천 거래를 찍어줍니다. 그 뒤로는 거래가 없어요. 요즘에 신축 많았던 개포 단지들 입주하고 있고 이제 입주되고 있죠. 레미안 블랙스티지 같은 경우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한 건도 없어요, 거래가. 언론에서 근데 막 개포가 20억 넘었다 얘기하면서 다뤘던 단지가 일원동의 레미안 루치하임입니다. 여기 보면 7월 5일자 20억 8천 거래가 있어요. 이 거래 이후로 이 일대의 30평대의 호가는 다 20억을 넘겼죠. 그렇지만 단 한 건의 거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수상한 거래들이 생기고 이상한 거래들이 있고 추격 매수는 없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쭉 확대를 해보니까 개포 그랑자이가 19년도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포 그랑자이의 배후 지역은 개포동, 일원동, 대치동이죠. 개포 그랑자이의 분양가가 결정이 되려면 이 인근의 거래들이 받쳐줘야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서초구 한번 볼까요?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보면 5월달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최고점 31억 이후에 계속 거래가 없죠? 6월 20에 27억 거래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조금 대단지 반포자이 한번 볼까요? 반포자이 2019년도 6월에 실수요자들이 있는 단지들이니까 거래가 많이 됐어요. 21억대의 거래가 됐는데 6월 15일에 24억 거래가 찍힙니다. 이거 이상하죠? 다 20억, 21억에 거래됐었는데 얘만 24억에 거래됐어요.
그렇지만 그 바로 다음날 21억 7,500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또 24억 거래가 찍혔지만 7월 10일에는 20억 7천에 거래가 됐네요. 반포동도 실수요자와 대단지인 경우에 거래가 좀 있는 단지를 보면 이상한 거래들이 눈에 띄지만 실제 그거보다 낮은 거래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고가의 단지들은 아예 거래가 멈췄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반포동에 경남 아파트 재건축하는 레미안 반포원 베일리가 2019년도에 분양을 할 예정이네요. 또 반포주구 5,000세대가 넘죠? DH 클래스트가 19년도에 분양 예정입니다. 여기도 공교롭게 분양 예정 단지가 있습니다. 마포 한번 가볼까요?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여기가 마포의 대장주 아파트죠. 여기의 거래를 보면 여기도 펄스가 나타납니다. 18년 10월에 14억 고점을 찍었고 그 뒤로 거래가 뚝뚝뚝뚝 떨어졌었는데 5월 달에 다시 고점을 회복한 듯한 13억 5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거래들은 12억대에 11억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월 22일 13억 7천, 6월 19일 14억 이렇게 찍어주지만 6월 20일 12억 5천, 또 마지막 거래는 12억 4천에 이루어졌네요. 높은 거래가 찍혀도 그거보다 낮은 거래가 속속 후속 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신촌도 기존에 11억대에 거래되던 게 6월달에 12억 4천 거래가 찍힙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바로 11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7월에 13억 거래가 또 고가 거래가 찍힙니다. 여기도 근처에 보니까 아현 2구역 주택 재건축이 19년도에 분양할 예정이네요. 위례 한번 볼까요? 위례 댓글에 언급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위례 한번 보면 위례 하감동 위례 롯데캐슬에 보니까 8억 중반에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7월 달에 9억 3천, 9억 4천 거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거래된 거는 다시 9억대, 9억 밑으로 떨어졌네요. 위례 자연앤 센트럴 볼까요? 여기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죠? 거래 많은데 8억 중반, 7억대도 거래가 있네요. 이렇게 거래되다가 다시 8억 9천, 8억 8천에 또 9억의 거래가 찍힙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래들은 다 8억이에요. 그죠? 위례 송파 푸르지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월 달에 12억 거래 이후에 11억대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12억 5천 거래가 6월 달에 찍히고 그 뒤로 거래가 없어요. 위례에도 이렇게 일반적인 거래보다 높은 거래들이 찍히는데 여기도 인근에 보면 호반 베르디움이 분양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이거보다 먼저 분양한 송파 위례 리슈비를 보면 여기 유사 평형이 9억대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금융비용이라든가 발코니 확장 비용 여러 가지들을 포함하고 또 2년 후에 입주하는 걸 고려했을 때 지금 12억 수준은 찍어줘야 위례 리슈빌이 로또겠죠. 그죠? 이때 로또라고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70대 1이었으니까요. 이러한 거래들이 계속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노서울 추가 규제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 80% 급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화되니까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매 거래가 80% 급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거래 절벽이 심화됐다. 이거는 지금 수치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첫 후분양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 1순위에 당에 미달이 됐대요. 그럼 기타 모집에서 흥행을 할 수 있을 거냐 생각해보니까 이 단지 지금 분양 수준이 평당 4천인데 강남권 분양단지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과연 될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계신데도 이러한 고가 거래들에 반응하셔서 매수하시는 분들 그나마 그거 대비해서 싼 매물들이 소진이 된 거 보면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쫄리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매수를 하는 거고 이걸 기회 삼아서 탈출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엊그제 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BJ 핵지가 1억 2천만 원의 별풍선을 후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막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무수히 많이 쏟아졌고 검색어 1위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BJ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BJ라고 부르고, 그런 분들한테 후원할 수 있는 걸로 현금처럼 별풍선이라는 걸 사서 줄 수 있대요. 또 BJ 중에 제가 핵지라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BJ 핵지가 아주 각인이 됐습니다. 이 기사 별풍선 1억 2천의 효과는 BJ 핵지를 홍보를 했고, 또 별풍선이라는 제도,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가져온 효과가 어마무시하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홍보 효과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개인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천억이 달린 아파트 사업에 이 정도의 거래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언론의 기사들 불가능할까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급은 기존보다 엄청 많이 서울에 기존에 공급이 없다가 2011년 이후에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실제 주택으로 돌아왔고요. 그렇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아까 자연은 센트럴 자이 예를 들었지만, 거기 같은 경우 분양가가 25평형은 3억 5천 수준이었고 34평형은 5억대 초반이었죠. 근데 지금 탈출하는 가격대는 25평은 8억, 34평은 10억대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만약에 그 단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래들이 생기지가 않겠죠. 더 홀딩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낮은 금액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제 방송의 취지는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단편 어떤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은 끝없는 상승도 안 좋은 거고 끝없는 추락도 안 좋은 거죠. 모두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거죠.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이러한 단편적인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다 보니까 모르면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건데, 오히려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진다는 사람은 큰 뜻이 없어요. 오히려 오른다는 분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의도를 좀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 판단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개 속이나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안개 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런 시기고 하반기에 많은 분양 물량이 있고 어떻게든 이 분양 물량들을 털어내야 하니까 이런 작업들은 계속 될 거고, 이런 혼돈의 상황은 계속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이 가격의 거래 동향을 보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결국 혼돈의 시간이 아닙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름에 핵겨울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죠? 엄청 더워요. 저 지금 이거 찍으면서 굉장히 덥거든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떤 상황이 올지. 물론 저항이 더 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게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 정말 안개 속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